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거셉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양식 산업의 불모지로 불렸던 강원도가 대서양 연어 양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대량 양식에 들어가 아시아 연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강원 지역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풍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름살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쌀값 하락으로 근심이 많은 벼 재배 농민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거셉니다. 지역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넘게 늘었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현재 임의 조항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건데 여야 간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민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료값은 자꾸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쌀값이 떨어진 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수매를 전량 다 해갖고 쌀값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지. 인건비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이고 뭐 그런 거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되면 없는 거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일 경우 공급 과잉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통계를 보시면은 쌀 경지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민들이 뭐 늘어나거나 쌀값 좀 올려준다고 해요. 쌀이 돼갖고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농사지러 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오는 2026년엔 4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과 생산량인 25만 톤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 의무 매입에만 1조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의 전국 쌀 재고량은 59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었습니다.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벼 최종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거센 가운데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어는 대부분이 노르웨이산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험 연구시설을 구축해 2025년부터는 연어 대량 양식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키운 연어가 식탁 위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 연어 수천 마리가 수조 속을 헤엄칩니다. 푸른빛이 도는 몸체에 검은 반점이 뚜렷한 대서양 연어로 시험 양식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수정란을 들여와 부화시킨 겁니다. 강원도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 연구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어린 연어는 10만 마리 정도. 수온과 염분, 유기물 제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바다 양식보다 생육 기간을 줄이고 생존율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조건들을 다 확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육 시스템에서 최적의 사육 조건을 맞춰주면서 최대의 생산량을 저희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어, 회나 초밥, 훈제 연어의 재료인 생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연어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정보 자료를 보면 2015년 3만 1,000톤가량이던 연어 수입량은 지난해 약 6만 2천 톤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수입량이 5만 3천 톤으로 수입량은 연말까지 무려 1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연어 수요가 크게 늘자 강원도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 산업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험연구시설인데 대서양 연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첩연어, 태평양 은연어 등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동원산업은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되는 1차 산업단지에 2천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를 자급하기 위한 그 모든 연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국산화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치어를 생산하면 양식 어민들이 이를 키워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도내 기업들이 다시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대서양 연어 양식에 성공한 건 국내에서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강원도가 당초 공언한 대로 아시아 연어 양식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45%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손유진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한동안 잠잠했던 독감 유행 소식이 최근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떤가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는데요.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로만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분율은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제 1000명당 5.1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독감의 독성이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독감의 좀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뭐 A형, B형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올해 독감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 우세종이 A형, H3N2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독감은 독감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근육통, 두통, 오한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뭐 마른 기침,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근육통이나 관절통, 뭐 구토, 설사 같은 증상들도 함께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중증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독감 예방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대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뭐 누구나 맞으실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린이나 임신부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 경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맞도록 이제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시지만 이제 뭐 주사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부위를 구분해서 맞는 것이 좋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는 조금 뭐 간격을 두고 맞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 전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독감 예방접종 전에 이제 고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나쁜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조금 미루시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신 이후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수분 섭취를 잘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하실 때에는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여부나 현재 앓고 있는 증상이 있는지 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접종 여부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접종 직후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잘 취하고 고강도 운동이나 음주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독감 예방 방법 그리고 평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생활 수칙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접종 시기에 맞춰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손 씻기나 기침 예절 같은 이런 개인 위생이나 예방 수칙, 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로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신 이후에는 비말이 손을 오염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이제 비누로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잘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개인 위생이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손유진 교수였습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 소속 50대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모두 1억 5,644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29일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에서 각종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평창군 창동리 6번 국도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60대 남성이 암벽 5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40분쯤에는 동해시 용정동에서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전날인 15일에는 춘천시 신부급 46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맞부딪히며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이날 오전 11시 35분경엔 양양군 밀양리의 골프장에서 조경수 식재 작업을 하던 70대가 나무와 굴착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